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후에 빚더미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해야 됩니다. 노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수명이 길다. 노후는 생각보다 소비가 많다. 생각보다 소득은 적다. 이게 세 특징입니다. 수명, 소비, 소득이 생각과 다릅니다. 수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60이 안 돼서 평균 60 이하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부모는, 아버지는 70, 어머니 지금 86세니까 평균 하면은 70대 후반이죠. 저하고 안 사람은 지금은 평균 63세인데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더 삽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대개 85세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0대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때 자기 부모들을 보면서 환갑 넘어서 조금이면 나도 죽겠지 하고 60대 중반이나 예상했는데 60대 후반이나 예상했는데 80대 90대 넘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보다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전략하는 건데, 그때 더 버는 건데, 그때 더 일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너무 퍼줬다. 너무 자녀들에게 희생적으로 다 이를테면 주어서 노후에 빈곤해졌다. 자칫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하나 물어볼까요? 자, 노후에 소비가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특히 많은 게 의료비입니다. 근데 의료비 통계를 내놨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낸 거니까 그 평균을 보면은 우리 노인들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의료비를 쓰고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자 65세부터니까 대개 한 20년 안팎 살겠죠. 그때까지 7,030만을 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7,000을 넘겼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년 산다고 하면 이걸 20으로 나누면 평균 약 352만이 나옵니다. 해마다. 그러면 하루가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하루에 10,000꼴 안팎을 쓰잖아요.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 한 3년, 2, 3년간의 생애 의료비의 거의 절반을 쓰다시피 하니까 65세부터 그렇게 10,000원씩 쓰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65세에서 사망시까지 의료비로만 10,000원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초노령연금인가가 32만원인가 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의료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는 얼마나 쓸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살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쓰겠죠? 9,090만입니다. 9,090만.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를 씁니다. 여자는 90세까지 산다고 할 때 25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해마다 364만원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말 그대로 65세 이후에 한 25년을 더 사는데 날마다 10,000원꼴 정도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보면 병원 80세 넘어서부터는 큰 수술도 몇 번 했고, 큰 수술을 했다면 기천식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한 해에 이렇게 360만원 넘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이니까 큰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는 훨씬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겠죠. 한 번에 몇천 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한번 예상해 보라고 했어요. 국민들이요. 자, 당신이 65세에서 사망시까지 의료비를 얼마나 쓸 걸로 예상합니까? 여기에는 65세 이상도 들어갔고 그 이하도 있고 그러겠죠. 그 국민들의 예상액은 얼마였느냐? 얼마였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자 짐작해 보세요. 짐작해 봤습니까? 정답은 2,538만입니다. 2,538만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당신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얼마 쓸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굉장히 자기가 건강하게 병원에 돈을 안 갖다 주고 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상액 2,538만 원에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여자들은 거의 4배 가까이, 남자들도 3배 가까이 썼잖아요. 예상액의 서너 배를 의료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는 생각보다 소비가 많다니까요. 의료비에서 그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자, 65세 이상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65세 이상이 쓰는 의료비와 자, 18세 이하의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은. 여기에 바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왜 없는가? 그리고 요양원하고 노인질환은 그렇게 진료하는 사람이 많은가? 제가 지난 가봐도 거의 노인들이 아마, 물론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노인이다 보니까 병원도 노인으로 붐비지만, 아무튼 그런 군 단위에 가서는 소아과 병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군에 전부 다 해야 몇십 명, 몇백 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럼 얼마나 병원에 안 가길래? 18세 이하는 소아과만 조금 병원에 가지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까? 65세 이상이 18세 이하보다 25배, 약 25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18세 이하 인구가 급격히 줄잖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8세 이하 이 젊은 친구들이 진입해가지고 그 노동인구로서 한 60세까지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부담을 져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도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아예 대학에서부터 의대부터 이렇게 전공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없고, 대형 병원에서도 소아과는 의사부터가 우선 없어가지고 폐과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유지가 힘들 정도니까 국가에서 뭐 100만 원씩 지원해주네 그런데 의사들이 웃잖아요. 그 100만 원 지원해준다고 소아과 누가 가겠느냐. 1000만 원 해주면 몰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만 해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에 줄일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생활하는 건 비슷해서. 그리고 노후에는 이렇게 의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뭐 약제비라든가 또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어떤 운동,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또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인들은 어찌 보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 의료비 측면만 봐도 아까 젊은이와 대비해 보면 확 알 수가 있잖아요. 50 될 때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큰 병 안 걸리고 큰 병원 안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65세 넘고 70세 넘고 그러면 벌써 이번 코로나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면역부터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만 와도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젊을 때는 걱정 안 하는 질병에 의해서 세상을 뜨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보험이라도 든 사람이 있느냐? 저부터가 실손보험 안 들었는데, 안 보험인가 한 사람이 들어줬는데, 안 사람은 뭐 실손보험 들은 것 같은데, 보험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6%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한 70% 안팎 그 사람들도 50.8%는 보장이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병에 걸리면 뭐 1000만 원, 몇천만 원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장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65세 이상들이 질병에도 취약하게 돼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를테면 소득이 확 줄어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뭔가 벌라고는 하죠. 근데 소득은 뭡니까? 근로소득, 이자소득 또는 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이런 게 있는데, 근로소득은 얼마나 희망할까요? 65세 이상들이 일할 때. 희망액은 아주 큽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희망액은 200 내지 250만 원을 버놉니다. 근데 전문직에 있었던 이를테면 은행 그런 사무직 관리직에 있던 사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기술직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서 기술직으로 가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200 내지 250만 원을 바라지만은 현실은 75만 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역시 소득은 자기가 희망하는 것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은 줄고 소비는 늘고 수명은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빚더미에 앉지 않으려면은 젊었을 때, 중년 때 벌어놔야 한다는 이야기죠. 의외로 나이 들면 60세 넘어서도 자녀한테도 써야 할 일이 상당히 결혼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같으면 집만 얻어주려고도 서울 같은 데서는 무슨 뭐 5억, 7억 전세도 그렇게 간다고 할 정도니까. 저도 서울 둘 다 대학 거기서 가르쳤는데 서울에서 이 뭐랄까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얻으면서도 보면은 그 같은 주택 종류 중에서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목돈이 또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60세 넘어서도. 그래서 자기가 이를테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좀 나왔으면 좋으련만 그 이전 소득은 이제 자녀한테 받는 용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 소득이죠. 그 이전 소득은 우리 60대가 자녀 많이 둬야 둘 셋이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 적은 거예요. 국가에서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 그 32만 원 주는 것보다 자녀들 둘이서 주는 것이 대부분 적습니다. 그게 자녀들이 주는 게. 물론 70대, 80대 그 자녀들도 자녀들이 4-5명씩 되는데 대수명씩 되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그것도 역시 조사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을 올리려고 해도 희망에게 3분의 1밖에 못 벌고 그 다음에 이자나 연금은 뭐 국민연금 같은 거 뭐 한 50만 원 안팎? 이자 소득을 하는 사람은 부자들 이야기지 어떻게 이자로 삽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를테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우정직이나 우정직 이런 사람들 빼고는 연금을 통해서 생활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급전이 있으면 국민연금에서도 빌린다고 합니다. 주거라든가 질병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것도 있어서 이 65세 이상들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몇백만 원도 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많이 못 벌면 고정비를 줄여야죠. 생활비도 줄여야죠. 통신비, 주거비, 경조사비 축소해야죠. 그러려면 그 인간관계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기 생활도 알뜰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뭐 고정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한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든 무슨 뭐 가입비든 뭐 보험료든 통신료든 짤 수 있으면 짜내야 되죠. 마른 수건 또 짜듯이 줄여야 돼요. 젊을 때처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죠. 소득이 이를테면 500만 원이었는데 한 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젊을 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의료비를 감당하면서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리고 저는 50대 중반에 했는데 부채가 너무 커서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고 그럴 때 그 이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압박당하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렇고 또 부채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부담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빚은 노예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채 계약을 하는 순간 노예 계약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부채를 지고 가면 큰 어떤 그 부담이 있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거 정리해서 딱 빚 청산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조금 뭐 쓰기는 하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노후에도 뭐 상속 때문에 뭐 어떻게 이것을 더 불릴까 해가지고 큰 돈을 굴리면서 또 큰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60대 특히 중반 넘어선 사람은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 부채 같은 것을 정리하고 인생의 품격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안 사람도 얼마나 시원해 하는지. 그리고 투자는 원금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중에 원칙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이나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것은 아주 안전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안전제. 투기하면 안 되겠죠. 안 쓰고 많이 벌어야 남는 장사가 되는데 적어도 플러스 인생을 향유하고 가려면은 역시 많이 벌고 적게 써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는 많이 번다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소비를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